강점 개발하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강점만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아니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강점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장점 혹은 강점을 제대로 아는 것은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습니다. 강점을 발견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강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강점이란 사전적 의미로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을 말합니다. 이런 강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강점을 발휘할 때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에너지가 넘치며 이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강점이란 구체적인 성과와는 관련 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으며 선천적인 능력이나 재능과는 달리 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인간의 긍정적인 특질입니다. 1998년 셀리그먼은 긍정심리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습니다.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심리학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긍정적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학을 연구하였습니다. 셀리그먼에 따르면 행복한 삶은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즐거운 삶,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며 하는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가족, 직장,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구성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의 독특한 성품과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성격 강점은 긍정심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의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인 특질을 의미합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건강한 인간의 삶을 실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격 강점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긍정심리학 내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셀리그먼은 자신의 대표 강점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개발시킬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 강점은 개인을 잘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특질로서 자신을 타인과 다르게 구분지을 수 있는 긍정적인 성격 특징을 뜻합니다. 사람은 개인별로 각기 다른 성격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각기 다른 성격 특징들은 서로 상이한 개인만의 대표 강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대표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절히 적용하며 꾸준히 개발시킬 때 더욱 자아실현적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개인의 탁월한 덕목과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터슨과 셀리그먼은 주로 긍정심리학의 기반 위에서 인간의 긍정적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강점과 덕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VIA 분류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VIA 분류체계는 6개의 덕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 24개의 강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6개의 핵심 덕목은 지혜와 지식, 용기, 사랑, 정의, 절제, 초월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덕목 아래 하위 강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자주 사용하는 강점을 대표 강점이라 칭하며 누구나 5가지의 대표 강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강점은 어떤 일에서 탁월한 결과와 성취를 이루게 만드는 역량인 동시에 그 일을 하면서 의욕과 활기를 느끼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긍정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점 검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점 검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강점을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자신의 강점이 어떠한지를 알므로써 평소 학교 생활의 인간관계나 과제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용 강점 검사 항목은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찰, 진실성, 용감, 끈기,
열정, 친절, 사랑, 사회지능, 공정, 리더십, 시민의식, 용서, 겸손, 신중, 자기조절, 신미한, 감사, 희망, 유머, 영성이 있습니다. 강점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긍정성이 증진됩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 대상 강점 검사에서 자신의 5가지 강점을 파악한 후 이 강점들을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게 될 때 다른 방법보다 행복 점수가 더 높고 우울감은 더 낮게 나타났는데요. 강점은 주관적, 심리적 웰빙, 행복, 업무 수행, 업무 효율성, 업무 몰입 증대를 가져옵니다. 강점 활용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심리적 웰빙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정체성이 증진됩니다. 즉,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자존심, 자기 효능감의 증대로 행복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타인에 대한 이해가 증진됩니다. 이전에는 타인을 주로 약자 관점에서 바라보았지만 강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타인도 역시 자신의 강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삶에 만족하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긍정성 증진을 통한 창의성이 증대됩니다. 긍정 정서를 경험하면 할수록 사고와 행동 목록들이 확장되어 사고와 행동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증대되고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자원이 구축됩니다. 실제 대학생들에게 긍정, 부정, 중립 성향의 영상을 각각 보여주고 영상을 통해 느꼈던 것과 유사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게 하였는데요. 이들에게 현재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적게 했을 경우 긍정 정서 영상을 본 대학생 집단이 가장 많은 활동을 적었습니다. 이렇듯 긍정 정서는 인지와 주의 폭을 확대시키고 이를 통해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학교 생활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환경 중 부모 사망, 이혼 등을 들 수 있으며 우울이 청소년의 학교 생활 부적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학교 생활 부적응의 원인이나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이러한 입장은 학생들을 근본적으로 소동적이고 부정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긍정심리학 분야의 발전과 더불어 학생들의 성격적 강점이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지적 강점과 절제는 학업 성취를 예측하였으며 사회지능은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능 및 학업 성취를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웨버와 루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강점과 학교 생활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열정, 학구열, 감사, 인내, 호기심은 학교 만족도와 높은 상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구열, 자기조절, 인내는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성격 강점으로 나타났고 희망, 학구열, 인내, 신중함은 학업 자기 효능감과 높은 상관을 보였습니다. 학교 생활과 성격 강점의 관계를 밝힌 다양한 연구에서는 성격 강점 및 덕목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하미어는 성격 덕목이 중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에 의하면 학교 적응의 대부분의 덕목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은 용기, 인간의 정의, 절제, 초월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성격 강점과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를 살펴보는 한편 성격 강점을 활용하는 능력인 강점 활용이 성격 강점과 학교 생활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검증하는 연구를 확인하였습니다. 24개 성격 강점은 학교 생활 적응 전체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생들의 성격 강점과 학교 생활 적응, 강점 활용의 실태와 관련하여 성별, 부모와의 관계, 성적에 따른 차이 관련 연구에서는 성격 강점 중 통찰, 친절, 사랑, 사회 지능, 리더십, 신미안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성격 강점, 학교 생활 적응, 강점 활용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 자료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경우 성격 강점, 학교 생활 적응, 강점 활용에서 모두 높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는 김종범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에 따라 성격 강점, 강점 활용, 학교 생활 적응의 실태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또한 검증되었는데요. 성적이 높은 학생 집단은 성적이 낮은 학생 집단에 비하여 성격 강점 평균, 각 강점의 활용, 학교 생활 적응 및 학습 활동, 학교 규칙,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모두에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는 학업 성적과 성격 강점의 관계를 밝힌 다수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나 강약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이 나의 강점보다 더 높을 수 있겠지만 나로서는 내가 가진 자질과 재능 중에 더 높은 부분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해당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되지 않는 한 늘 상대적 부족함이 남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존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의 경쟁력이란 것은 제품이나 기업의 경쟁력과는 달리 성품이나 인격 같은 자질이 포함되어 객관적인 가치만으로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쟁력과는 달라 그 변수가 사람 수만큼이나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남에게서 보이는 강점에 의해 주눅들거나 미리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면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 인생의 목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잘해보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행복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이유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강점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진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찾은 강점을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 어떻게 적절히 선택하고 활용할지 연습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외출하기 전 옷장에서 나의 스타일의 옷들 중 언제, 어떤 장소, 어떤 목적의 외출인지에 맞는 옷을 고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연습한다면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점을 발휘하기 위한 5가지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편협한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셋째, 어떤 일이든 직접 부딪혀 봅니다. 넷째, 한 분야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다섯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익힙니다.